안녕하세요. 경미닷컴TV 임동원입니다. 최근 대출 규제가 강화되다 보니 꼭 필요한 자금이라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즘 주택담보 추가 대출에 대해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오늘은 주택담보 추가 대출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것들을 모아 답변해드리는 Q&A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주택담보 추가 대출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담보 추가대출이란 선순위권자가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담보대출 받는 것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선순위권자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선순위권자는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다면 금융사가 선순위권자가 되는 것이고요. 현재 전세나 월세를 주고 있다면 세입자가 선순위권자가 되게 됩니다. 만약 등기부 등본상 은행의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세입자도 있는 경우라면 금융사와 세입자 모두가 선순위권자가 되게 됩니다. 우선 주택담보 추가대출은 자금 용도를 사업자금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현행 가계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영향을 받지 않고 주택시세 대비 최대 95%까지 대출 진행이 가능한 금융상품입니다. 지금까지 주택담보 추가대출이란 무엇인지 간략히 알아보았는데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주택담보 추가대출 중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하시는 질문 그 첫 번째는 바로 주택담보 추가대출 한도 계산 방법입니다. 먼저 주택담보 추가대출 한도 계산 방법은 선순위권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그럼 먼저 금융사가 선순위권자의 경우 주택시세에서 담보 인정 비율인 LTV 비율을 곱하고 그 결과값에서 근저당 설정 금액과 지역 반공제 금액을 각각 빼주면 최대 한도가 나오게 됩니다. 근저당 설정 금액과 지역 반공제 금액은 대출하시려는 분이 가장 잘 알고 계실 테니 더 이상 부가 설명 없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입자가 선순위권자인 경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자는 크게 전세입자와 월세입자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만약 선순위권자가 전세입자일 경우에는 주택시세에서 LTV 비율을 곱한 결과값에서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뺀 금액이 대출 한도가 되고요. 선순위권자가 월세입자인 경우에는 주택시세에서 LTV 비율을 곱한 결과값에서 월세 보증금과 월세의 24개월분을 합한 금액을 빼주면 대출 한도를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많이 하시는 질문 그 두 번째는 바로 소득 증빙을 할 수 없다면 주택담보 추가 대출이 가능한지에 대한 것인데요. 주택담보 추가 대출은 무직자나 주부의 경우라면 카드 사용 내역, 국민연금 납부 내역, 건강보험 납부 내역 등으로 추정소득으로 진행이 가능하고요. 추정소득 자료가 부족할 경우에는 부부 합산 소득을 통해서 대출 진행이 가능합니다. 많이 하는 질문 그 세 번째는 연체 이력이 있을 경우 대출 진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것인데요. 연체 이력이 공공기록에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이거나 현재 연체 중인 경우에는 주택담보 추가 대출 진행이 어렵습니다. 많이 하는 질문 그 네 번째는 대부업체를 통해 이미 주택담보 추가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 제2금융권을 통해서 대출 진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것인데요. 대부업체에서 주택담보 추가 대출을 받으셨다고 해서 2금융권인 캐피탈이나 저축은행을 통해 대출 진행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보통 대부업체를 통해서 대출을 진행하셨다면 이미 신용상의 문제가 있거나 이 금융권에서도 대출이 더 이상 안 나오는 상황에서 이용하신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이 금융권에서 주택담보 추가 대출이 힘든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오늘은 주택담보 추가 대출에 대해 많이 하시는 질문에 대해 자세히 답변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만약 오늘 영상에서 이해가 안 가시거나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업무 시간 중에는 유선전화 1670-8832로 연락을 주시고요. 업무 시간 이후에는 카카오톡 아이디 머니7000을 추가하신 후 문의를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금미닷컴TV 임동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